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번째 임시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집권 동안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2기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주가 주 방위군을 파견해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패밀리달러와 달러트리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계피가루 제품 6종에 납 성분이 함유되었다며 이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버스에서 어제 총격전이 발생해 7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이 발표했는데요. 이는 최근 이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4번째 총격 사건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으며 로스쿨은 13만 달러, 의대는 21만 달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 아닌 과학기술자협회가 차세대의 꿈나무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표로 제24회 전국 수학 및 물리 경시대회를 4월 6일 토요일 개최합니다. 2024 시카고 차세대 피아니스트 초청 연주회가 이달 26일 오후 7시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연주회를 갖는 피아니스트 노아 킴은 한인 3세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경연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버넌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어제 오후 샴버그 미체함길에 있는 US뱅크에서 무장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FBI가 용의자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007 과학, 제임스 본드의 세계 발명 전시회가 오늘 과학산업박물관에서 개최돼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그 전에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다이어트 콜라를 마실 경우 임신성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녁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집권 동안 이룬 성과를 강조하며 2기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 수익금을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해 중산층을 위한 세금 삭감에 사용한다는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국정연설 일정을 공개하고 국정연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나의 보고라며 우리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대부분 대통령이 8년간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처방약 가격 인하, 또 학자금 대출 탕감, 낙태권 보호, 총기 규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번 마지막 국정연설은 전 국민 앞에 그의 차기 정책 구상을 제시할 동무대라는 점에서 흔들리는 지지율을 다잡을 절호의 기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올해 81세로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불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편 이 스웨덴이 오늘 공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오늘 오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 현장에 참석할 외빈 명단 중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스웨덴은 2024년 3월 7일 나토 동맹에 정식으로 가입해 32번째 동맹국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뉴욕주가 주 방위군을 파견해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날 주 방위군 750명을 보내 뉴욕 지하철에서 승객의 짐에 칼이나 총 등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뉴욕 경찰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게 됩니다. 주 방위군 외에 경찰관 210명도 투입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나 직원에 대한 강력 범죄가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식품의약국이 어제 패밀리달러와 달러트리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계피가루 제품 6종에 납 성분이 함유되었다며 이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제품 테스트를 통해 FDA는 이들 계피가루 제품에 높은 수준의 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경고는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468건의 중독을 유발한 납 오염 사과 소스에 대한 전국적인 리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납 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FDA는 할인 소매점의 계피가루 제품에 대한 표적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납과 크롬에 대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들 6개 브랜드에서 높은 수준의 금속이 검출돼 이번 경보를 낸 겁니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달러트리 및 패밀리달러에서 판매된 슈프림 트래디션, 세이버랏에서 판매된 마컴 등이 포함됐습니다. FDA는 이러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길다며 해당 제품을 먹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으며 러스쿨은 13만 달러, 의대는 21만 달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학자 융자금을 빚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4,320만 명으로 총액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재학생 610만 명, 대졸 후 상환 중인 사람은 2,570만 명이나 되고 상환을 못해 디폴트, 집을 불능에 빠진 대졸자들도 440만 명 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대학문을 나서는 대졸자의 절반이 넘는 54%는 주로 연방 차원의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칼리지 보드는 집계했는데요. 학자 융자금 총액은 1조 6천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4,32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미국인 1인당 학자 융자금으로 2021년 현재 29,100달러, 현재는 3만 달러 이상 빚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20만 명 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610만 명이고 대졸 직후 수개월간의 상환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160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대졸 후 12개월, 취업 후에는 6개월 후부터 월 성환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2,570만 명이고 상환을 연기받고 있는 경우가 300만 명, 일시적으로 단기간 상환 유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2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집을 불능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440만 명이나 되는데요.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러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특수목적 대학원 과정을 받는 사람들의 학자 융자금 빚은 학부 졸업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차세대 꿈나무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목표로 제24회 전국 수학 및 물리 경시대회를 4월 6일 토요일 개최합니다. 팬데믹 후 최초로 전면 현장 경시대회로 마련되는 이번 대회는 4학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와 고교생 대상 물리 경시대회가 병행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 대회는 한화그룹과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전국 수상자 가운데 선별된 참가자들은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기회, 또 한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회 등록은 3월 31일까지 웹사이트에 접속해 20여 개의 지부 중 참석 가능한 지부를 선택,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등록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경시대회 장소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며 수학 경시대회의 경우 4학년에서 11학년은 4월 6일 오후 1시에 시작되며 9학년에서 12학년 대상의 물리 경시대회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 시행됩니다.
경시대회 문제는 경시대회 위원회에서 출제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포되며 수학 경시대회의 파트 1은 20개의 객관식 문항, 파트 2는 5개의 주관식 문항들로 구성됩니다. 학년별 전국 상위 3위 선정자들은 전국 경시대회상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고교생 대상 물리 경시대회는 12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85분간 시행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치러질 시카고랜드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기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실시됩니다. KC 시카고 지부 정승원 회장입니다. 예, 이제 4월 6일이고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리 레지스트레이션은 없고요. 시험 전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부는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문제 풀고 답을 입력하는 식으로 컴퓨터 베이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KC는 학생들의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NMSC 웹사이트 nmsc.kc.org에 샘플 문제들을 게재하고 있는데요. 연습 문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등록을 할 때 학생들의 세이프티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의 약간 컨선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센트 폼을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에서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상식은 각 지부별로 개최해 지부상을 수여하며 학년별 전국 수상자들은 별도로 개최되는 전국대회 온라인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 각 레벨별 1, 2, 3등에게 총 $1,000씩 수여합니다. 수학 및 물리 경시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에게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수학 경시대회 전국 상위 입상자들은 추가로 제출되는 레주메, 추천서, 에세이를 통해 선발돼 5월 초 진행하는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올림피아드 성적 우수자는 한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터뷰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업에 도움을 주는 한화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한화그룹은 재미과기업 초창기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한편 KC 시카고 지부는 이달 23일 토요일과 24일 주일 이틀에 걸쳐 중서부 레저널 컨퍼런스를 실시합니다. 참여 대상은 KC 회원 및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특별히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 초청돼 실질적인 관련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내일 정승원 회장을 통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2024 시카고 차세대 피아니스트 초청 연주회가 이달 26일 화요일 오후 7시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나우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연주회를 갖는 피아니스트 노아 김은 한인 3세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경연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죠. 현재 버너닐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김 군은 바흐 전주곡과 푸가 다장조,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8번 라장조, 슈만 교향곡 연습곡과 또 이인식의 한오백년, 김미숙의 아리랑의 유령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초청 연주회는 부산시와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이 시카고와의 자매결연 17주년을 기념하고 부산 시민에게 자매도시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카고 국제자매도시위원회가 주최하며 부산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내버스에서 어제 총격전이 발생해 7명이 다쳤다고 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4번째 총격 사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이번에 일어난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시내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남동 펜실베니아 교통국의 존 골든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있던 사람들로 아인슈타인 메디컬 센터와 제퍼슨 트레스데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버스도 총격을 당했지만 운전자나 승객들 가운데는 부상자는 신고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수많은 911 응급신고 전화가 한꺼번에 밀려왔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 환자 7명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치료를 맡은 병원들은 아직 환자들의 상태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필라델피아 학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노스웨스턴 고교와 크로선 초교 사이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육청 측은 총격이 벌어졌을 때가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었지만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아이들을 귀가시켰습니다. 로컬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5분께 샴버그 미차암길에 있는 US뱅크에서 무전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FBI가 용의자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강도 사건의 용의자는 갈색 칼하트 자켓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키 약 6피트, 몸무게 약 200파운드 남성입니다. 흰색 밑창이 달린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요. 그는 검은색 언더아머 백팩을 메고 있었고 검은색 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FBI는 현재 도주 중인 무장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보로 도주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는데요. 이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은 현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샴버그 경찰서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익명 제보 전화 847-348-7055나 제보 사이트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6분께 스쿨버스 운전사가 렉셔 드라이브 운전 중에 정신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망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스튜어트빌 북쪽 차선 그랜드 애비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 남성 운전자는 노스 렉쇼어 드라이브 600블럭에서 스쿨버스로 운전하던 중 건강상 응급 상황을 겪으며 버스 통제력을 잃고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나중 크리스토퍼 존슨으로 밝혀진 운전자는 위독한 상태로 노스웨스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12세 소년과 9세 소년 등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두 어린이 모두 양호한 상태로 루리 아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 스파이가 사용하는 에스턴 마틴, 제트팩, 스나이퍼 카메라 및 기기를 오늘부터 시카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007 과학, 제임스 본드의 세계 발명 전시회가 오늘 과학산업박물관에서 개최돼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007 과학 전시회를 통해 박물관 방문객들은 제임스 본드 영화에 사용된 도구의 과학적 원리를 엿볼 수 있으며 이 중에 일부는 실제 스파이 도구의 초기 프로토타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KGB가 사용했던 카메라 등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 대여한 물품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키예프 발레단 단원들이 어젯밤 시카고 해리스 극장에서 발레 지제를 공연했는데요. 이들은 수익금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했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최소 25명의 공연자들은 이 오래된 프랑스 고전 발레를 통해 그들의 고통과 슬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술감독 알렉스 스토이아노프는 예술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공연의 수석 무용수인 그와 그의 아내 카테리나는 2년 전 프랑스와 베를린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폴란드로 돌아와 아이들과 재회했으며 또 미국으로 건너와 시애틀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이들은 하룻밤 공연 수익금 일부를 키예프 국립안무대학을 개조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와 아내 모두 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어쩌면 현대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대선일 수 있다며 두 후보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후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56%, 58%에 이르고 두 후보 모두 너무 늙어
추웠다고 답한 비율도 최근 조사에서 59%에 이른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오늘 오전 한때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오후 들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하지만 밤사이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시카고 전역에 광범위한 비 소식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 내일 90% 찬스의 비 소식에 한낮 최고 기온은 40도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